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김남주 시인의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가 아주 짧아요. 금방 지나갈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종과 주인.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 시가 4줄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는 2줄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이제 배열만 이렇게 살짝 바꾼 건데, 이 시 참 묘한 시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촌철살인의 한 극점인데요, 한국 시에서. 저는 그 이 시에서 이 느낌이 오는 이유를 몰랐어요. 오랫동안 이게 뭘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니까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낫으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시를 읽었을 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뭔지, 너무 그냥 쉽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지금 해버렸는데, 이 시가 주는 느낌은 이게 이제 촌철살인 중에 이렇게 그냥 그 살기가 이렇게 번뜩이는 시는 없는 게 아닌가요? 아마 어떤 내용의 시냐면은, 인간을 우리가 존엄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존엄하려면은 존엄한 것을 함부로 능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능멸할 수 있도록 자기를 놔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 보고 깔보니까 이게 종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주인의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그 낫으로. 여기에는 지금 그 능멸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하고 더불어서 또 어떤 뉘앙스로 쫙 깔려 있는 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능멸을 받은 자는 그걸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 김남주 시인이 그거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본 것 같아요. 어디서 김남주 시인의 글 중에 제 기억에 망이 망소의 난입니까? 천민의 난. 그 이야기를 꽤 이렇게 중시하더라고요. 본인이 천민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 끝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남주 생각대로 하면은 누구도 자기 아닌 것을 능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모두가 능멸당하지 않는 존재로, 그렇다면은 서로가 불가피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라고 이제 김남주 시인은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교과서 펴면 온통 다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온통 이야기로 가득 차. 인간은 존엄하다. 이제 생명체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컸는데, 이 김남주의 종과 주인 읽었을 때는 그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무게감이 안겨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역자가 초승달도 난 놓고 기역자예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기면 초승달이고, 니은자처럼 생겼으면 금음달이고, 초승달도 이게 이 낫이라고 하는 것, 이 기역자, 초승달,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어떤 원한이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죠. 제가 이 시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김남주 시인 돌아가시고 세월이 한참 많이 흘러서
김남주 시인 평전도 나오고 김남주 시인에 대한 글들도 봤는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김남주 시인하고 약간씩 오차가 있어요. 김남주 시인은 별명이 물봉입니다. 박성무 선생님이 어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주장이 없는 자. 하여튼 물 탄 듯 술 탄 듯. 제가 어떤 얘기도 많이 들었냐면 허허 웃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누구하고 싸워도 허허 하고 나면은 가장 무른 자인데, 이강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남들이 본 이미지와 달리 김남주는 아주 엄격한 자이고 자기 단련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느낌과 꽤 다르잖아요. 김남주 시인이 별명이 물봉이지만 가장 무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시 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게 김남주 시인은 이웃들하고 경쟁하고 뭐하고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않고 한 개라도 퍼져버리려고. 무능한 사람으로 이웃들 속에서 남아있으려고. 그런데 적 앞에서는 가장 머리 아픈 사람으로, 가장 집요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강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게, 김남주 이제 해남 사람이거든요. 해남이 김준태 선생님 쓴 글 보니까 매천 황현이 매천 야록에 뭐라고 썼냐면 동학군이 마지막에 자취를 감춘 곳이 그곳이에요. 해남 땅끝에서 몸을 던집니다. 바다에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섬으로 흘러가서 살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빠져 죽겠죠. 거기에서. 장흥 전투가 공식적으로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거든요. 이 장흥 전투의 패잔병들이 해남 쪽으로 쫓겨옵니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기슭으로 들어가요. 그 기슭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이제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숲으로 흩어져서 이제 달아나죠. 그곳이 행정구역상으로 어디냐면요, 진짜 공교로워요. 거기가 해남군 삼산면이에요. 김남주 시인이 해남군 삼산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강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해남군 삼산면의 부잣집에 어느 새벽에 마당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웬 놈이냐?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내다보니까 꼬마예요. 너 뭐냐? 너 왜 거기가 앉아 있냐? 거기 이제 마당에 와서 이제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십시오 했대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깔땀살이 하겠다는 소리냐? 깔땀살이가 뭐냐면은 담살이가 머슴입니다. 전라도에서 담살이가 머슴이에요. 깔땀살이는 깔모슴. 깔모슴이 뭐냐면은 소가 먹을 풀을 베어 나르는 머슴이 깔머슴이에요. 꼴모슴. 그걸 꼴이라고 그래요. 꼴모슴. 깔땀살이는 꼴모슴을 말해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깔땀살이는 세경도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급도 없어요.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주인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 잘할래?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깔땀살이로 들어왔는데 이 깔땀살이가 시골 사람들이 지금도 농업 쪽이 가장 부지런합니다. 사람들 가장 먼저 일어나요. 농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서 이제 소 똥 치워서 퇴비 만들고 풀 베우고, 이 일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마쳤대요.
엄청난 부지런한 꼬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명절 때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일을 잘 하니까 주인이 어느 날 명절에 부른 모양이에요. 너 좀 와봐라. 너 우리 딸 맡겨줄 테니까 살아볼래? 이제 주인집에 무남 동녀의 아주 곱게 아주 잘 큰 딸이 지금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백태가 끼어 있어요. 한쪽 눈이 하얘요. 그 옛날에 눈이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넌 몇마지기 묶어 줄게 살아봐라.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머슴을 이 사이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독립을 시켜줍니다. 넌 몇마지기 묶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난 둘째 아들이 김남주예요. 김남주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평생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존경했던 분이고 자기가 아들이 아버지 존경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가장 미안했던 분이고 아버지는 끝없이 그 머슴으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컸기 때문에 김남주를 공무원으로 지금은 9급 공무원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5급 공무원 시험 보라고 계속 김남주를. 만약에 잘 돼가지고 판검사라도 하나 나와버리면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주장을 끝없이 김남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김남주가 전교 1등이거든. 김남주 시집은 그 김남주 아버지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고 이 시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